안녕하세요. 저희는 의학, 보건학, 통계 분석 체계 4부 6장 ROC 커브 부분에 대해 발표할 시조입니다. ROC 커브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시작 전에 ROC 커브가 어느 곳에서 사용되는지, 그 중요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한내과학회지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간 섬유화 평가에 대한 간 탄력도 측정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갖고 왔습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 섬유화 정도 평가는 환자의 예후 및 치료 방향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간에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는 초음파 검사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파이버 스캔을 이용한 탄력도 측정 LSM이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섬유화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만성 간질환으로 간 조직 생검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버 스캔을 이용한 LSM의 간 섬유화 평가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ROC 커브 애널리시스를 사용하였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서 ROC 커브 애널리시스는 옵티멀 컷오프 밸류를 판단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ROC 커브에 대해서 간단한 재미있는 역사를 먼저 확인하고 가고 싶습니다. ROC 커브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의 약자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일본 미사일 감지용 레이더망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의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레이더망의 특수도와 민감도를 동시에 극대화하여 일본의 미사일을 잘 감지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민감도만 너무 높을 경우엔 새들도 감지해버려서 알림 경보가 너무 자주 울릴 것이고 레이더망의 특이도만 너무 높을 경우에는 미사일을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민감하면서도 특이해야 가장 유용한데 그 값이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연구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ROC 커브에서 호술할 cut-off value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는 게 ROC 커브인데요. 이것을 이제 병원의 예로 본다면 테스트 X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X에서 이제 X의 concentration이 이제 정상군에서는 0에서 5 관찰이 되고 환자군은 2.5에서 10으로 아래 그래프와 같이 관찰이 되는데 그렇다면 2.5에서 5 분은 이제 정상군과 환자군이 겹쳐지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정확히 어떤 값을 이제 수치로 최적치로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제 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판정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일반인으로 분류하느냐, 어떤 사람을 환자군으로 분류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cut-off value의 위치는 어느 곳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선 ROC 커브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ROC 커브란 검사 수치의 cut-off value의 위치에 따라 sensitivity와 one specificity로 그려지는 커브를 말합니다. ROC 커브는 대략적으로 왼쪽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 ROC 커브는 가로축을 false positive rate 값의 비율로 두고 세로축을 true positive rate로 두어서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좋은 ROC 커브의 조건을 살펴보면 그래프의 true positive rate가 점진적으로 증가할수록 좋은 모델이고 적어도 y는 x 그래프보다 위에 위치해야 활용 가능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ROC 커브에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편리하여 일반 집단 검진이나 병의 확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검사법의 기준치를 결정할 때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이전 검사에서 기억 유무의 기준치를 정할 때, 즉 병의 위중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1차 검사의 cut-off value를 판단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ROC 커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ROC 커브를 볼 때 간이 검사의 양성 음성 정확도는 매우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양성으로 나왔을 시에 음성으로 나온 경우보다는 양성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OC 커브에서 중요한 개념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습니다. 민감도란 양성인데 양성으로 제대로 검출된 결과에 대한 퍼센티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임신 중 임신의 양성을 보일 비율이 민감도입니다. 그리고 특이도란 음성인데 음성으로 제대로 검출된 결과에 대한 퍼센티지 수치를 말합니다. 같은 예시를 들어보면 임신이 아닌데 임신 검사의 음성을 보일 비율은 특이도입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아래 표와 같이 양성, 음성, 질병의 유무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한 뒤 각각 이렇게 계산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처럼 데이터가 제대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양성과 음성 데이터가 각각 잘못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양성인데 양성으로 제대로 검출된 것, 즉 민감도는 true positive고
음성인데 음성으로 제대로 검출된 것은 true negative, 즉 특이도와 같습니다. 반면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검출된 것을 false negative라고 하고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검출된 것은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검사에 대한 정상 참조 범위, reference interval의 범위 선정에 따라 민감도, 특이도, 양성, 음성 예측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선의 참조값을 도출해내려면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야 합니다. 이 표는 테스트 X를 활용한 연구 예제로 앞에서 언급했던 개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를 활용하여 정상 범위 선정에 따라 민감도, 특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과 비슷한 표를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 등장하는 베이즈 이론과 같은 이론입니다. 다들 한 번은 접해보셨을 실제 비임신 중 음성 결과 비율과 같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러한 ROC 커브 작성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반드시 0이나 1로 나타낼 수 있는 확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T와 MRI로 종양에 대한 검출 능력을 비교하고자 할 때 수술 및 생검을 통하여 실제 종양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최종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사의 결과값이 반드시 연속 변수일 필요는 없지만 비연속 변수의 경우 최소 4개 이상의 순위가 존재해야 커브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7개 이상의 순위가 존재해야 기본 형태를 갖춘 커브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섬유화 정도는 메타비얼 간 섬유화 정도의 정의에 따라 섬유화가 없으면 F0, 중격을 제외한 간문맥이 섬유화되어 있으면 F1, 소수의 중격을 포함하여 간문맥이 섬유화되어 있으면 F2, 간경변 없이 다수의 중격이 섬유화되어 있으면 F3, 간경변이면 F4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는 SPSS 버전 10.0를 이용하여서 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는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래프가 그 결과입니다. LSM의 섬유화 단계 예측에 대한 진단적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ROC 커브 및 95% 신뢰 구간을 구하였으며 AU-ROC를 진단적 정확도의 지표로 이용하였습니다. LSM에 대한 최적 결정치는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큰 값을 선택하였으며 양성 및 음성 예측도는 이 결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우선 AU-ROC와 최적 결정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rea under the ROC curve, AU-ROC는 ROC 커브의 아래쪽 면적을 합친 것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곡선이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AUC가 더 넓어지므로 더 좋은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Reference line 왼쪽 위로 곡선이 형성되면 의미가 있는 모델이고 1.0일 때가 가장 완벽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즉 AUC가 1.0이 되면 가장 완벽한 검사이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100%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적 결정치는 병에 걸려있는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계입니다. 즉 cut-off value이죠. 정상인 사람들까지 병에 걸렸다고 판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형이라면 cut-off value를 100%에서 0%까지 이동시킬 때 false positive 비율에 비해 true positive 비율의 증가가 훨씬 높게 나오며 위로 볼록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X축은 음성군을 양성군으로 잘못 판정하였을 경우 Y축은 양성군을 제대로 판정하였을 경우를 상정해서 나타낸 것으로 음성군과 양성군의 범위를 각 그래프마다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F는 간 탄력도 범위를 나타낸 것인데 음성군과 양성군의 범위에 해당하는 양성군과 음성군의 범주를 바꿔가면서 환자가 실제로 만성간 질환에 걸렸을 정도로 조사한 것으로 간의 탄력도와 간의 섬유화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진행한 것입니다. 결과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간의 탄력도를 추정하는 것이 간의 섬유화와 관계가 있어 질병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에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LSM이 평가 지표로 유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A 그래프는 F0 to F1을 normal군, F2 to F4를 양성군으로 기준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때의 AU-ROC는 아래 표를 참조했을 때 0.871로 위의 AU-ROC의 정의에 따라 good이 되어 의미가 있습니다. B 그래프는 F0 to F2를 normal군, F3 to F4를 양성군으로 기준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때의 AU-ROC는 0.874로 마찬가지로 good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C 그래프는 F0 to F3를 normal군, F4를 양성군으로 기준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때 AU-ROC는 0.894로 good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세 그래프의 AUC가 모두 80%에서 90% 사이에 속하므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2에서 AU, ROC는 위에 언급됐으니 생략하고 Optimal Cutoff, Sensitivity, Specificity를 보겠습니다. 보통 sensitivity와 specificity는 cutoff 값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연구자가 적당한 값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cutoff 값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왼쪽 위, 좌표상으로는 0,1에 해당하는 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고 그 값이 원하는 sensitivity의 specificity와 차이가 있다면 그 다음 가까운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경우 간 조직 생검 결과가 F2 이상, F3 이상 및 F4에 대한 LS의 최적 결정치를 각각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최대인 값으로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F의 범위에 따른 최적 결정치는 각각 6.9 kPa, 11.9 kPa, 14.15 kPa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PV는 양성 예측도로 질환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해서 양성으로 판정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정말 질환이 있을 확률입니다. MPV, 즉 음성 예측도는 음성으로 나온 사람이 정말 음성일 확률입니다. 이제 다시 표를 보면 유병률이 낮아질수록 양성 예측도는 낮아지고 음성 예측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의향성, 즉 환자가 아님에도 양성 결과가 나오는 수는 특이도가 높은 검사법을 이용함으로써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인 범위를 좁혀나감에 따라 양성 예측도는 낮아지고 음성 예측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P4만 양성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양성 예측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LSM이 특이도가 높은 검사법임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LSM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 섬유화 평가에 유용하고 안전한 검사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ROC 커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 개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상기 문제 자료로 출간된 논문은 Journal of Breast Cancer 2008년 11권 1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혈청 HER2-NEU와 CA15-3의 상관성에 해당하며 의료정보학 카페의 안재혁 교수님의 서적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우선 설명해 드린다면 CA15-3은 기존 유방암 종합 표식자이고 허셉틴은 새롭게 개발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서는 과연 허셉틴이 유방암 판별의 기존 마커보다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세 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타입 1은 정상, 타입 2는 유방암, 타입 3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만약 질병군을 2로 설정하게 된다면, 즉 유방암군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정상군과 전이성 유방암이 대조군이 되고 전이성 유방암을 질병군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정상군과 유방암군이 대조군이 되어 정상인과 환자가 데이터에서 섞여서 엉망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세 집단의 평균치를 비교한 후 집단 1, 2의 ROC 커브 분석, 집단 1, 3의 ROC 커브 분석, 그리고 집단 2, 3의 ROC 커브를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정상인과 환자의 데이터가 섞이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두 집단의 ROC 커브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집단 1, 3 ROC 커브 분석과 집단 2, 3 ROC 커브 분석의 통계적 검정을 통해서 과연 이 허셉틴이 유방암 환자 판정에 대해서 어떤 진단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SPSS를 실행한 화면인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겠죠. 불러오기를 눌러서 유방암 예제를 열어줍니다. 제 컴퓨터는 한글 인식을 못해서 변수 보기에서 이렇게 깨진 타입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값을 눌러서 1은 정상으로 변경해주고 2는 유방암, 3은 전이성 유방암으로 변경한 후에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세 집단의 평균치 비교인데요. 이는 평균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평균 분석은 분석에서 평균 비교, 평균 분석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요. 독립 변수로 타입을 넣어주고 나머지 두 개를 종속 변수로 넣어준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뜨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이제 CA 마커와 허셉틴의 각각의 평균이겠죠. 그래서 정상에서는 CA 마커가 5, 허셉틴이 8 정도로 나타난다면 유방암군에서는 13,
10.3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43, 27 이렇게 세 군에서 큰 차이가 보여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집단에서 이 차이가 상이한 거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컷오프 밸류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려면 ROC 커브로 각각의 두 군을 선발하여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어서 집단 1과 집단 2의 ROC 커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 세트에서는 집단 1, 2, 3이 모두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려면 이제 집단 3, 즉 전이성 유방암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 유방암과 정상군만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케이스 선택을 눌러서 타입 1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로 해서 이제 타입 3를 제외하는 조건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조건이 설정이 되고 이것을 새 데이터 세트에 선택한 케이스 복사, 출력 결과를 나타내 준다면 저희는 이 데이터 세트의 이름을 타입 1 and 2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전이성 유방암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의 ROC 커브를 분석하려면 분석에서 ROC 곡선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것에서 상태 변수는 타입. 근데 여기서 상태 변수의 양의 값은 이제 유방암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넣어줍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검정 변수로 넣어준 후 모든 것에 체크를 한 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출력 결과가 뜨게 되는데요. Positive Actual State는 저희가 미리 설정했듯이 유방암인 것이고 ROC 커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X축은 1 specificity 그리고 Y축은 sensitivity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Reference line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허스틴이 그 아래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허스틴은 좋지 않은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ROC 커브의 정의가 레퍼런스 아래로 내려가면 좋지 않은 모델인 것을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허스틴은 여기서 좋은 평가지표로 사용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CA 마커는 레퍼런스 라인보다 훨씬 위에 있고 이제 AUC가 아래 표를 참고할 때 0.824로 1과 가까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CA 마커가 더 좋은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허스틴의 AUC는 0.401 정도로 CA 마커의 AUC보다 반값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Coordinates of the Curve라고 해서 위에 나타내져 있는 좌표를 값을 일일이 나열한 표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컷오프 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주로 컷오프 밸류는 이제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즉 y는 마이너스 x의 선을 그을 때 그 선의 교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게 손쉽게 컷오프 밸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1군과 2군의 ROC 커브 분석은 이곳에서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는 1군과 3군의 ROC 커브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방암군을 제외한 데이터를 새롭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건은 타입은 2가 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이제 데이터 세트는 타입 1 and 3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타입 1 and 3 데이터 세트가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ROC 커브를 분석해줍니다. 상태 변수 이번에는 전이성 유방암이 양의 값이 되기 때문에 3으로 넣어주고 검정 변수에 허세팅과 CA 마커를 넣어줍니다. 그 모든 것을 표시한 뒤 확인을 눌러주는데요. 그럼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타입 1 and 3.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전의 결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허세틴이 이번에는 레퍼런스 라인 위에 위치하고 AUC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CA 마커가 여전히 AUC는 더 높기 때문에 CA 마커가 더 정확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UC는 CA 마커가 0.952, 1에 매우 가까운 값이고 헙스틴도 그에 가깝지만 그보다는 조금 작은 값인 0.8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아까 전과 같이 coordinates of the curve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군과 3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1군, 정상군을 제외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케이스 선택을 눌러서 이번에는 조건이 타입 1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넣어주고 이번에 데이터 세트 이름은 타입 2와 3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정상군은 완전히 없어진 데이터 세트이죠. ROC 곡선을 분석해보면 상태 변수는 전이성 유방암을 양의 값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감정 변수는 이렇게 넣어주고요. 모든 것을 표시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타입 2와 3를 비교한 ROC 커브가 나타나는데요. 이 결과에서는 놀랍게도 허세틴이 CA 마커보다 더 위쪽에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UC 역시 허세틴은 0.855인 반면에 CA 마커는 0.787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허세틴이 더 좋은 평가 지표로 활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2와 집단 3를 비교했을 때 허세틴이 더 높은 진단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세팀은 유방암 환자 판정 자체에 대한 높은 진단적 가치를 보이진 않지만 유방암 환자와 그중 전이성 유방암 환자 판정에 대해서는 높은 진단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검사 간의 통계적 검정은 SPSS 24 버전에서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medical.org에 접속하여 medical trial 버전을 다운받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SAV도 직접 열 수 있습니다. 상기 예제를 열어 Statistics, ROC Curve, Comparison of ROC Curves를 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Variables 칸에 두 검사 방법을 삽입하고 Classification Variable에는 Type, 정상 1, 유방암 2, 전이성 유방암 3 변수를 옮겨줍니다. Define Status를 클릭하여 전이성 유방암이 3으로 코딩되어 있으니 3으로 넣어주고 Negative 쪽에다 2를 넣어주어 유방암을 베이스로 하여 전이성 유방암만을 두 검사로 비교하고자 합니다. 정상 1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필터 쪽에다 타입 1 이상으로 넣어줍니다. 형태로 보면 정상군이 아닌 유방암을 기준으로 하면 전이성 유무의 판정은 헐셉틴 검사가 더 좋게 나오는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계학적 significant 레벨은 0.1764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적 결론은 샘플 사이즈가 10배 더 많아지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니 무조건 차이가 없었다고 결과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심근경 세계 진단을 위하여 정상인과 심장질환 환자에서 트로포닌을 검사하였다. ROC 곡선을 그려보고 진단적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시오. 심장질환을 코드 1로 놓고 정상인을 코드 0으로 놓으시오. 그리고 카페 SAB 자료실에 있는 트로포닌 SAB 파일을 사용하시오. SPSS를 기동하여 트로포닌 데이터 세트를 불러냅니다. 분석 탭에 ROC 곡선을 클릭해 트로포닌을 검정 변수, 심혈관 질환을 상태 변수로 넣습니다. 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ROC 커브를 볼 수 있습니다. 에리어 언더 더 커브 부분을 보면 영역의 면적률이 0.972로 95%의 신뢰 구간을 보여줍니다. 검사 각각의 값에서의 민감도와 1 특이도가 옆에 표로 나타납니다. 이 중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를 선정하여 검사의 진단 기준치를 선정하면 됩니다. 컷오프 값은 대량에 따라 정하여 원하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018 나노그램 per 밀리를 컷오프 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민감도는 100%, 특이도는 56.6%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 3은 USMLE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정상 인구에서와 결장암 환자에서 결장암에 대한 테스트 X의 발견을 나타냅니다. 이 정상 참조 범위 선정과 이해로 옳은 것은? 우선 A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정상 창조 범위가 0에서 2.5 나노그램 per 밀리라면 이 테스트의 스페시피시티는 100%이다.
0에서 2.5 나노그램 퍼 밀리가 정상 참조 범위라면 2.5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 범위에 속하는 노멀 포퓰레이션은 컬론 칼시넘을 갖고 있는 양성으로 판정됩니다. 2.5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 범위는 노멀 포퓰레이션 범위의 50%이므로 노멀 포퓰레이션의 50%가 양성으로 도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가 100%가 아닌 50%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상 참조 범위가 0에서 2.5 나노그램 퍼 밀리라면 테스트 결과 4 나노그램 퍼 밀리가 나온 환자는 결장암을 가지고 있다. 0에서 2.5 나노그램 퍼 밀리 범위는 노멀 포퓰레이션과 콜론 캔서 페이션트 포퓰레이션이 겹쳐지는 범위이므로 환자가 4 나노그램 퍼 밀리 범위라면 실제로 음성일 가능성과 양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유무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상 참조 범위가 0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라면 테스트의 센시티비티는 100%이다. A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0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가 정상 참조 범위라면 노멀 포퓰레이션 중 0에서 2.5 나노그램 퍼 밀리 수치를 갖는 그룹이 양성으로 판정을 받게 되고 0에서 2.5 나노그램 퍼 밀리에 해당하는 그룹은 노멀 포퓰레이션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센시티비티는 50%입니다. 만약 정상 참조 범위가 0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라면 4 나노그램 퍼 밀리의 테스트 결과는 TN이나 FM으로 검출된다. 0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가 정상 참조 범위라면 4 나노그램 퍼 밀리는 TN이나 FN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음성이 음성으로 제대로 검출되거나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검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 참조 범위가 0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라면 FN과 FP의 수는 증가한다. 0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가 정상 참조 범위라면 FN과 FP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음성이 음성으로 제대로 검출되기에 FN의 수는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될 가능성은 없기에 FP의 수는 증가할 수 없습니다. 답은 D로 연구 예제와 TP, TN, FN, FP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고 선택지를 읽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ROC 커브의 정의와 구성 요소, 활용 예시 등을 살펴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ROC 커브는 분석 통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